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최대한 초반에는 다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업종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은 본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해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돌파구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이 주식회사의 그 회사가 곰팡이 제거라든가 단열, 옥상 방수를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시공 카테고리 중에 이런 그 말씀하셨던 곰팡이 제거, 옥상 방수 이런 걸로 메인 카테고리를 잡으신 대표님의 이유가 있으세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 의지인데, 저는 전략을 이렇게 갔었어요. 저는 에어컨 청소도 해봤고요, 세탁기, 뭐 줄눈, 단열 시트, 단열 필름, 거기다 외풍 차단, 바닥 데코 타일, 뭐 페인트, 특수 페인트, 거기에다가 뭐 유리창 관련된 부분도 했었고, 배관 교체, 분배기 교체, 배관 청소, 뭐 수도 배관, 우수 배관 뭐 교체, 뭐 문고리 장착, 소파, 카페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벽걸이 TV 뭐 거는 거, 그리고 전등 갈아주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LED 등 교체, 그 몰딩에서 파손된 거, 그래서 집수리 쪽부터 해서 다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크게 이쪽 시장이 한 두세 가지의 어떤 라인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는 클리닝 쪽이에요. 청소 개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시공 개념 쪽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설치 개념 쪽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설치 관련된 부분은 예비 자재가 조금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본사나 그 원래 만들었던 업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치 쪽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클리닝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 업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공 쪽은 고객님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지를 못하니까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끝나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클리닝 쪽 할 때는 어땠냐면, 고객들이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돈 주고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입주 청소를 하는데요, 하얀색 장갑 끼고 오셔서 이렇게 막 검사하시는데, 와, 저 그거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크레임을 걸어요. 그래도 저는 시공 쪽으로 가야겠다. 시공은 그 상품 자체를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시공 쪽도 굉장히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건 뭐냐면 무형상품이에요. 무형상품을 유형화로 만드는 거였고, 그 중에서 곰팡이 쪽을 선택했던 건 모든 클리닝과 세척 쪽이나 어떤 그런 이쪽 일반 시공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곰팡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아이템들이 한 80%가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를 중심에다 놓고 클리닝과 시공을 구축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탑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방수 같은 거는 뭐냐면 곰팡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수가 잘 못 돼서, 그래서 업체들한테 토스를 해주던 거를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해도 되겠다. 왜냐면 방수 시공이 안 끝나면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리닝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방수를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 진행을 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방수도 탑재했고요. 그리고 기타의 다른 아이템들도 다 그 곰팡이 중심으로 탑재가 됐어요. 제품들도 그렇게 탑재가 하다 보니까 점점 활성화가 되는 거죠. 뭐 석재 클리닝이나 또 뭐 목재라든가 기타 어떤 뭐 이끼 제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중심의 아이템을 놓고 이렇게 하게 됐고, 저는 철칙이 있어요. 아이템을 선점을 할 때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플랜에 맞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이템을 했는데 A 플랜의 길로 해서 나 이 아이템만 딱 할 거야. 근데 이 아이템이 잘못됐어요. 그럼 다른 아이템으로 이거 썼던 뭐 자재나 장비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게 잘 안 되면 나머지 갖고 있는 공구나 자재로 어떻게 활용하지? B 플랜. 근데 B 플랜까지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지? 해서 C 플랜. 해서 이게 A, B, C 플랜이 딱 짜지면 그거를 아이템으로 채택을 하는 좀 그런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에이코에서 창업 교육을 받으려면 커리큘럼이나 뭐 교육비나 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 회사에 창업 해보시겠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전화 오면 첫 번째로 회사에 방문하시라고 그래요. 왜냐? 회사의 실체도 봐야 되고요. 회사의 상황도 좀 간접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전화 상황으로 나 창업하고 싶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은 제가 서운하고요. 두 번째로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단순하게 돈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는 면접을 봅니다. 보통은 한 90%는 돌려보내요.
창업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요 단계가 조금 아니신 것 같아요. 요런 부분 좀 더 준비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이 가족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오셨어요. 물론 가족하고 상의하기 전에 한번 미리 알아보는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우선 가족하고 상담을 하고 왔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은 나는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상의를 먼저 하시고 와야 된다. 사업이잖아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있어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이론을 알고 실무를 보야지만 실무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돼서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론 하루 이틀 듣고 현장 경험하고, 현장 또 뭐 작게는 2, 3일부터 3, 4일 그 파트가 끝나면 또 이론하고 현장 보고, 그리고 나서 보수하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놓쳤던 부분이나 질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게도 되고, 그리고 뭐 견적 관련된 부분도 이론, 실무 또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실내 실습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실내 실습보다는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체험 실습이 정말 맞다고 봐서 최대한 많은 종류별로 이제 현장 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험도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났을 때쯤 보수 보관 관련된 거나 핵심적인 자료 관련된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 그 아이템에 대한 교육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회사 운영 관련된 부분도 좀 교육을 해드려요. 그럼 사업이니까 세금 관련된 이해, 세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소비자로만 살고 계시다가 뭐 부가세, 뭐 소득세, 뭐 법인세에다가 뭐 무슨 세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매출, 한 달 매출 얼마 하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대수익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사업에 필요한 내용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아, 그럼 좀 제 상황 놓고 좀 더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뭐 그러실까요? 또 진솔한 얘기는 별도로 한번 잘 이동하셔가지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가시죠.